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 정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안석의 고집이 너무 지나쳤지만 그 재주야 어찌 세상에 쓸만한 것이겠는가. 신종이 왕안석을 등용한 것을 보면 그 역시 큰일을 할 수 있는 임금이었음이 틀림없다. 1791년 4월 30일 어전회의에서 정조가 신료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조선사회에서 왕안석은 금기의 대상이었습니다. 송나라의 대표적 개혁론자인 왕안석은 신종의 신임을 얻어 정치, 재정, 사회, 군사 등 각 방면에서 신법을 도입,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개혁 추진자들의 경험 부족과 타락, 그리고 사마강 같은 정적들의 공격으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왕안석의 시행착오는 조선시대 정치에 큰 영향을 주어 잘못된 정치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안석의 개혁은 조선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왕안석의 실패로 인해 역사 속 대부분의 임금과 신하들이 개혁을 하고 싶어도 감히 마음먹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개혁 정치를 위해 금기의 벽을 깨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자신의 생각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상의 장점을 취하여 세상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혁명을 통한 제도의 변화는 일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개혁을 통해 모든 이들이 상생해 나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개혁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바친 이가 바로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였습니다. 조선의 국왕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고통의 바다로 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절대 권력을 가진 조선의 국왕을 부러워하며 그가 가진 권능을 내 자신이 마음껏 휘두르는 것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조선시대 국왕이 국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참으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조선의 국왕이 하루에 평균 4시간도 자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행동 대신 수많은 신하들의 감시와 충고를 받으면서 관습과 제도에 따른 움직이며 살아간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국왕의 삶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와 경제적, 신분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한 국왕이 바로 정조입니다. 어쩌면 백성을 위해 초인적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 이별한다는 것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린 시절부터 고매한 인격을 지녔다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가족과 영원한 이별은 참을 수 없는 슬픔입니다. 정조는 11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 사도세자와 비극적인 이별을 하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정조에게는 역적의 아들이라고 하는 오명이 은밀하게 뒤를 따랐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조의 조부였던 영조는 왕실의 계통을 바꾸면서까지 어린 나이에 죽은 자신의 큰아들 효장세자에게 정조를 입양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닌 효장세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국왕 정통성의 취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리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성리학 연구에 충실했고 그 어떤 무인보다도 무예가 뛰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활쏘기와 검술 연습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드라마 이산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조는 학문에 능통하고 자신을 호위하는 수기소 군사들보다 더 뛰어난 활쏘기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조는 미천한 마부에게조차 평생 이놈저놈 해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인간에 대한 존중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분과 관계없이 백성들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정조는 인간 존중과 누구에게라도 기회를 균등하게 갖고 소외된 이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정조는 새로운 조선을 만들기 위해 1778년 6월에 자신이 앞으로 할 개혁정책의 방향인 경장대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정조는 당시 사회가 큰 병이 든 사람이
진원이 허약해져서 혈맥이 막히고 혹이 붉어진 상황 같다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산, 인재, 융정, 재용의 네 항목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혈맥이 막히고 혹이 붉어진 상황이라면 이것은 거의 죽기 직전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인간을 다시 광활한 대지를 달릴 수 있는 인간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조는 백성들의 재산이 풍부해지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전 상인으로 대표되는 독점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던 금난 정권을 혁파하는 통공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득권층의 반발은 거세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백성 누구나 상업행위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요와 공급 등 유통구조가 원활해지면 국가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끝내 관철시켰습니다. 정조는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인재를 양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였습니다. 그것은 1차로 공교육의 강화이고 둘째로 인재를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 재정의 취약으로 지방 향교에 제대로 된 교육을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정조는 이러한 상황을 개혁하기 위해 지방 향교에 교관을 파견하여 평민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더불어 규장각을 설치하여 검서관과 초계문신을 둠으로써 이들을 통해 학문 발전과 국가의 미래 정책을 수립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육을 누구 못지않게 받았음에도 관직에 나갈 수 없었던 서얼들을 중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규장각에서 동서고금의 서적을 열람케 하여 새로운 조선을 디자인하는 데 온갖 성의를 다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재 양성은 신분제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군사 제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21년 현재 국방비는 국가 예산의 10%가 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조가 즉위 초에 국방비가 무려 56%나 되었으니 가히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고에 칼과 창은 녹슬어 있고 활은 악효가 녹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더불어 고위급 무관이 넘쳐나 예산만 낭비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국방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해 유사한 군사기구를 통합하고 더 나아가 아예 폐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개혁을 통해 국방비를 절감하였고 절감된 비용으로 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비용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과 어영청에 지급될 비용의 상당수를 화성 축성의 토목공사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화성 축성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기술자 및 일반 백성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 안정의 기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정조는 이와 같은 일련의 개혁정책 추진으로 국가 전체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사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 중국을 비롯한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곧 조선이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라고 하는 중화의식을 가지고 병자호란의 치욕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북벌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선대왕의 능행차 때마다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조선의 군사들에게 중원 대륙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마상무예를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단군을 비롯한 주몽, 박역거세, 온조, 왕건 등 국가 창건 시조에 대한 대대적인 제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조가 이순신 장군을 다시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이충무공 전설을 편찬한 것은 다 숨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정조는 이러한 모든 개혁 정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친위도시이자 개혁의 시범도시로 화성을 건설하였습니다. 그곳 화성에서 저수지와 국영농장인 둔전을 개발하여 토지 없는 백성들이 와서 농사를 짓게 하여 농업의 새로운 발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곽 내에 서울과 같은 시전을 설치하여 전국에서 대표적인 상인들을 유치하여 화성을 중심으로 국내 및 국제적 상업교류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선 후기 동양 삼국 성곽문화의 결정체이자 서양의 기술까지 합쳐버린 화성은 훗날 세계인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고, 이를 기록한 화성성역의궤 역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정조는 버려진 고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율전칙이란 법을 제정하고, 노비들이 혁파되어 누구나 똑같은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비혁파법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서북지역 무사들은 세조대 이래 묵과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고, 영남지역 남인들은 영조시대부터 문과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가혹한 지역차별을 정조는 즉위후 바로 없애 모든 이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통합과 인간 존중의 정책은 정조시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고, 이를 계승하는 실학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정조의 사회통합 정책은 이후 근대화와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많은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남북의 분단과 지역 간의 불균형, 그리고 차별 등이 존재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소외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고, 반드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시대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기반에 정조의 소통과 인간 존중의 정신, 그리고 실천이 존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